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로카와, 또 구로카와입니다. 이번에 투숙한 곳은 구로카와 온천마을 하류 쪽에 위치한 구로카와소라는 료칸입니다. 이곳은 산소텐스이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소텐스이와 느낌이 비슷한 부분도 좀 있고 구로카와 료칸들이 식사가 아쉬운 곳들이 좀 많은데 구로카와소는 식사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노천도 물론 좋았고요.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굿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공항입니다. 입국장 나오자마자 좌측으로 직진. 이곳에 렌터카 영업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는 대부분 도요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스크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앞에 놓인 전화기로 전화를 걸면 픽업차가 데리러 옵니다. もしもし、今日予約したキムと申しますけれど、はい、はい。픽업 차량은 3층에서 탑승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3층으로 이동합니다. 3층에 도착하면 가장 우측에 있는 1번 출구로 나갑니다. 今日は暑いですね。今日は暑いですね. 뽕 선생님은 요즘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면 곧 픽업 차량이 옵니다. 도요타 렌터카 국제선점은 공항에서 차로 2~3분 정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유창한 직원분이 계시니 일본어를 못해도 문제 없습니다. 빠르게 수속을 마치고 차를 받아 출발해 봅니다. 내비용 세컨폰을 거치대에 설치하고 출발. 늘 빌리는 프리우스에 익숙한 길이라 부담 없이 출발해 봅니다.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서 구로카와소에 도착했는데 작은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군요.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 차가? 되지? 숙박자 전용 주차장이야.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로카와소의 객실은 크게 본관 객실과 별관 객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관 20실, 별관 5실, 총 25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관에는 4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습니다. 온천이 없는 10첩 화실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58,000엔 정도, 동일한 크기 10첩 화실에 노천을 갖춘 객실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62,000엔 정도, 조금 더 넓은 12.5첩 화실과 노천을 갖춘 객실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68,000엔 정도, 본관에서 가장 넓은 화양 특별실 객실은 14첩 화실과 별도의 트윈베드 침실, 역시 노천을 갖추고 있고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가격은 72,000엔 정도입니다. 별관에는 화실 4개, 양실 1개, 총 5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크기가 작은 양실이 별관 중에 가격은 제일 저렴하지만 가장 인기가 좋고 단 1개의 객실밖에 없어서 예약이 힘든 편입니다. 저도 양실을 예약하고 싶었는데 예약에 실패해서 화실을 예약하게 됐습니다. 양실은 트윈 침대 공간과 식사를 하는 다이닝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빙룸 공간이 따로 없어서 화실보다 객실은 조금 좁은 편인데 2인 투숙에는 딱 적합한 크기입니다. 본관 온천 객실과 다른 점은 노천 외에 내탕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요. 물론 노천도 있습니다. 가격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72,000엔 전후로 본관 특별실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근처에 비슷한 시설을 갖춘 다른 료칸에 비해 본관 객실 가격도 조금 높은 편인데요. 이유는 식사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의 료칸들 식사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구로카와소는 확실히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화실은 2단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타노하라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곡뷰 노천을 원한다면 앞 라인에 위치한 모야이노토, 무신노토 객실이 경치가 좋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단 이 계곡뷰 객실들은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 때문에 잠자리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객실 내부를 좀 살펴보면 우선 저희가 투숙했던 302호 무신노토인데요. 노천 앞은 발로 살짝 가려져 있지만 노천 옆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면 시원한 계곡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객실인 305호 모야이노토입니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노천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만 이 객실은 침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뒷라인에 위치한 301호 코모레유노 토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천은 살짝 갑갑한 편인데 1호리 테이블이 높아서 의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아 보이네요. 저희 객실에 있던 낮은 1호리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마지막으로 303호 유라기노토입니다. 뒷라인에 있다 보니 역시 노천 개방감은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도 코모레이노토보다는 덜 답답한 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별관화실은 예약 시 객실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꼭 원하는 객실이 있다면 예약 전에旅館 측에 문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관 화실 객실이 구로카와소에서는 가장 상위 객실이고요. 가격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86,000엔 정도고요.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약간의 요금 상승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숙했던 무신노토 객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관의 모습이고요. 일본 전통 가옥의 모습으로 구성된 객실입니다. 한쪽 벽은 특이하게 커다란 암석을 그대로 살려두었고요. 천장도 일본 고민가의 모습을 잘 살려두었습니다. 이곳이 식사를 하는 다이닝 공간인데요. 이 1호리 테이블이 너무 낮아서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드러내면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겨울엔 이곳에 불도 피워주고 구이 같은 것도 해먹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1호리 뒤쪽으로는 금고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음료는 아쉽게도 유료입니다. 그 옆으로는 TV를 장 안에 감춰두었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보면 되고 TV는 다실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닭이와 보온병도 잘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웰컴 과자는 모찌였습니다. 안에 팥과 함께 우유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이닝룸에서는 이렇게 작은 정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호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후다마로 된 객실이 나오는데 한 칸은 이렇게 다실로 사용하고요. 안쪽은 침실로 사용합니다. 바깥 경치 좀 볼까요? 시원한 타노하라 강이 펼쳐진 경치입니다. 그런데 이 계곡 물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저희 남편은 잘 때 조금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계곡뷰 객실은 또 이런 점이 있으니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침실에는 이렇게 타월과 유카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카타는 평범한 스타일이고요. 꺼즈면으로 된 실내복을 함께 준비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온천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우더룸 모습입니다. 우드 프레임의 귀여운 거울과 같은 재질의 나무로 만든 테이블 위에 앤틱한 독이 세면대와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어메니티와 헤어 드라이어고요. 파우더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탕과 좌식 샤워 시설이 보입니다. 내탕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노천이 보입니다. 노천 옆으로는 강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경치가 참 좋네요. 구로카와소의 온천은 원천 가케나가시 방식으로 공급되며 pH 6.7, 천질은 나트륨 탄산수소염 유산염 염화물천으로 회녹색의 물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현관 앞 별도의 공간에 따로 위치하고 있고요. 작은 세면대와 자동 변기,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이 문은 옷장입니다. 객실도 널찍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연식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온천 시설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로카와소에는 유메구리 고객용 온천이 내탕, 노천탕 각 2개씩 있고 숙박객 전용 온천이 내탕, 노천탕 각 2개씩 있고 별관 숙박객 전용 대절 노천이 1개, 대절탕이 3개 있습니다. 먼저 별관 투숙객 전용 대절 노천 친친지조유입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비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편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탈의실에는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절탕인데도 크기가 아주 커서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다만 담으로 막혀 있어서 경치가 나오는 탕은 아닙니다. 탕 안에 놓여있는 석상이 지장보살님인가요? 이제 별관을 나와 본관에도 가보겠습니다. 여긴 별관으로 가는 입구인데 산소 텐스의 입구와 느낌이 비슷하네요. 본관 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유메구리 전용 온천 중 하나인 타케유인데요. 외부 이용객들도 사용할 수 있는 온천입니다. 내탕의 모습입니다. 좌식 샤워 시설이 있고요. 노천의 모습입니다. 유메구리 고객용 온천에서는 병풍 바위가 보이지 않네요. 탕의 크기는 넉넉한 편이고 외부에도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메구리 고객용 온천인 키리우입니다. 내탕의 모습이고요. 샤워 시설입니다. 노천은 다케유에 비해 조금 작은 편이고 역시 절벽이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로카와소의 메인 온천은 바로 이 뷰오브 이와 로텐브로인데 사람들이 있어서 촬영은 못했습니다. 이곳은 투숙객들만 이용 가능한 숙박객 전용 온천입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숙박객 전용 온천인 칸론 로텐브로입니다. 탕의 크기는 조금 작지만 이곳에서도 바위가 보이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멋진 풍경입니다. 유메구리로 오시는 분들은 이 두 탕을 이용할 수 없으니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물론 널찍한 내탕도 있고 탈의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 예약제로 사용하는 세 곳의 대절탕이 있는데 저희는 객실에 온천이 있어서 굳이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본관 객실 중 온천이 없는 객실에 투숙하는 분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숙객들은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예약이 가능하고요. 외부 손님들은 45분 2,500엔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본관 노천 앞에 위치한 휴게 공간입니다. 유메구리 고객들도 자판기 음료수 한잔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프론트 앞의 휴게 공간이고요. 숙박객 전용 라운지인 야마보우시라는 곳도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식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키즈케와 핫슨이 나왔습니다. 사키즈케는 백토란과 성게알이라고 합니다. 핫슨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와 해파리, 표고버섯을 참깨 크림소스와 함께 내왔고요. 이건 대나무 잎에 감싼 아나고스시. 이건 양념한 고기를 호일로 싸서 찐 요리입니다. 이건 오리고기고요. 이건 도미시라코와 낙지를 차게 만든 요리입니다. 간장에 절인 전복도 한 조각 들어있었고 이건 옥수수로 만든 두부 같은 요리입니다. 꽈리 안에도 무슨 과실 열매 같은 것을 넣어두었네요. 완두콩과 계란찜도 한 조각 있었고 아주 알찬 구성의 핫슨이었습니다. 이 집 잘하네. 이어서 나온 것은 보양 차원무시. 샥스핀과 자라가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게 자라라는 것이야. 이거 샥스핀인데 이거? 얘인가 보다. 오, 나 자라 먹어본 적이 없어. 맛이 어때? 약간 콜라겐 덩어리 같이 그래. 그치? 그 다음은 우츠쿠리입니다. 이거는 고마 쇼유, 이건 일반 쇼유. 곤마구로, 아오리가, 시마지, 타이. 맛있는 오츠쿠리. 이어서 산천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직원분께서 예쁘게 나눠 담아 주십니다. 카라시 렌콘, 카보스, 그다음에 야마메입니다. 얘는 여름 야채 타키야와세입니다. 뭐 들었어? 파프리카랑 가지. 그래, 가지 여름 야채지. 우리가 식단을 잘못하면 딱이야. 우리의 식단에 걸맞는 두부, 그지? 여보 옆에 있는 거 두부죠? 에비 뭐 토란. 같고, 토란. 차게 하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베게모노, 새우, 아스파라거스. 이 맨 밑에 얘는 뭐지? 가지인가? 이건 뭐야? 까만 거? 그러니까 김말이네. 근데 김말인데 이 김 안에 들어간 건 뭐야? 떡인가? 튀김은 언제 하냐, 떡이네. 떡을 말았네 김. 이것은 무화과. 여름에 무화과 제철이거든요.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
すき焼きです味噌汁漬物おしっかりば테이블이 낮아 다리가 좀 저렸지만 식사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디저트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미즈모찌, 크로미츠를 끼얹고 콩가루를 얹어 먹습니다. 산소텐스이와 똑같은 디저트네요. 배불리 잘 먹고 온천 한번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하기 전 료칸 주변을 산책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너무나 예쁜 색깔의 청동풍뎅이를 발견했습니다. 와, 색이 정말 화려하네요. 바위 앞쪽으로는 산책로가 나 있어서 아침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문했던 시기가 여름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못해 좀 쌀쌀할 지경이었습니다. 겨울엔 별관이 좀 추울 것 같기도 해요. 아침 식사는 객실이 아닌 별도의 식당에서 합니다. 이곳은 별관 투숙객들만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여기가 식사를 잘 나온다. 뽕 선생님도 맛집으로 인정. 구이용 생선은 노도구로와 보거 새끼입니다. 고급지죠잉? 엄청 맛있었습니다. 달걀말이, 사츠마하게, 내기도로, 명란, 순채 등의 반찬이 나왔고요. 이건 아게도후인데 아래 깔려있는 것은 덴카쿠 할 때 발라 굽는 달달한 미소입니다. 신선한 샐러드와 수제 요구르트, 오렌지 주스까지 부족할 것이 없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안틱한 가구로 꾸며진 이 식당 분위기가 차분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뽕 선생님은 저녁도 불편한 방에다 차려주지 말고 여기서 먹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더군요. 별관 투숙객들만 이용하는 장소라 조용히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구로카와소에서의 즐거운 스테이를 마쳤습니다. 구로카와의 인기 료칸인 만큼 경치, 온천, 식사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료칸이었고요. 살짝 아쉬웠던 점은 별관 화실은 이제 연식이 좀 많이 느껴져서 양실처럼 조금만 손을 보면 훨씬 지내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겁게 지내고 간다. 사요나라.